한국식 난방, 우리 이탈리아 와이너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안다고 감히 200년 전통에 대해 말하냐? 200년 역사의 명문 와이너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포도밭은 얼어붙고 최고급 와인들이 파괴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내 대해서 가문의 200년 전통이 끝장나다니. 완고한 이탈리아 장인과 무시당하는 한국인 사위. 하지만 한국의 2000년 전통 기술이 유럽 최고 와이너리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비교 테스트 결과는 난방비 48%가 감소했고 와인의 품질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네요. 유럽 와인 평론가들이 혀를 내두른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건 마법인가? 어떻게 바닥에서 열이 나오는데 기계가 보이지 않지? 한국 온돌의 기적이 이탈리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감동 실화. 구독자분들이 알지 못했던 한국 전통의 위대함,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훈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와 유럽에서 친환경 건축을 전공한 38세 건축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일하며 역사적인 건물들을 현대적으로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프로젝트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토스카나의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리카르디 와이너리. 이곳은 제 아내 줄리아의 가문이 200년 동안 지켜온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진 언덕, 석조 건물의 고풍스러운 매력, 그리고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와인의 깊은 향기까지.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6년 전 유학 시절 만난 줄리아와 결혼한 후 저는 장인어른 알베르토 리카르디의 와이너리에서 건축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한국인 사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죠. 우리 와이너리는 200년 동안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왔다. 네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작년 겨울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토스카나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죠. 평소에는 온화한 겨울을 보내는 지역이라 와이너리도 극심한 추위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은 얼어붙었고 더 큰 문제는 와인 저장고였어요. 온도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생산한 와인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와인메이커 마르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저는 줄리아와 함께 저장고를 점검하러 갔습니다. 직원들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일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너무 얼어서 병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한 직원이 불평했습니다. 그날 저녁 줄리아와 저는 장인어른께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장인어른, 와인 저장고의 온도 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불가능해요. 제가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베르토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저장고는 200년 동안 최고의 와인을 만들어 왔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와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내심일 뿐이야. 저는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장인어른,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걸 응용하면 와인 저장고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한국식 난방, 우리 이탈리아 와이너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안다고 감히 200년 전통에 대해 말하느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줄리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때 식당 한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베르토 젊은이의 말을 들어봐도 좋지 않겠니?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젤라 할머니, 알베르토의 어머니이자 가문의 최고 어른이셨죠.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알베르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네 계획을 들어보겠다. 하지만 약속하는데 우리 와이너리의 전통이나 와인의 품질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즉시 중단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 가족의 미래와 200년 전통의 와이너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이를 와이너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했죠. 장인어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자. 아침 식사를 마친 알베르토가 짧게 말했습니다. 10시 정각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노트북을 들고 알베르토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젤라 할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줄리아와 와인메이커 마르코도 있었습니다. 시작하게 알베르토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온돌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에 열을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죠. 노트북 화면에 전통 온돌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을 지핀 열이 구들장이라는 평평한 돌 아래로 지나가며 열을 전달합니다. 현대에는 물이나 전기를 이용하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마르코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와인 저장고와 무슨 관련이 있죠?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가 추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합니다. 와인 저장고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알베르토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 200년 된 지하 저장고 바닥을 모두 뜯어내자고. 완전히 뜯어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둘러 설명했어요.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기존 바닥 위에 얇은 층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온수 파이프를 깔고 그 위에 열전도성이 좋은 소재로 마감하는 거죠. 외관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줄리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보다 증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제 계산으로는 현재 시스템보다 약 50%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있지만 2-3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알베르토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유럽의 와이너리에 적용된 사례가 있느냐?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와이너리 전체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몇몇 역사적인 건물들에 비슷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 프로젝트들을 연구했고 이 기술은 검증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너리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와인 품질이 떨어지고 리카르디 가문의 명성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안젤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는 오크통 대신 콘크리트 탱크를 도입하려고 했단다. 모두가 반대했지. 전통이 망가진다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이 우리 와인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지. 알베르토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예산안을 보여드렸어요. 전체 저장고에 적용하면 약 8만 유로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우선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확인한 후 나머지 구역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요. 알베르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한 가지 제안이 있다. 가장 작은 저장고 하나에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나머지 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미팅이 끝나고 안젤라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 아들은 완고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그는 단지 이 와이너리를 너무 사랑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이해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이 와이너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잘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나는 지지한다. 우리 가문도 한때는 혁신적이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을 잊은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저는 줄리아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온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밀라노의 한국문화원의 온돌 체험관에 가자고 제안해 볼까요? 줄리아는 눈을 빛내며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밀라노 방문을 이틀 앞둔 수요일 새벽, 저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윤씨, 빨리 와이너리로 와주세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마르코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메인 저장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할게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줄리아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차를 몰고 와이너리로 달려갔습니다. 와이너리에 도착하니 이미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외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메인 저장고로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1315도로 유지되어야 할 저장고의 온도가 4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온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르코가 비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부품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이틀은 걸릴 거라네요. 이틀이요? 그건 너무 늦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와인이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임시 방편으로 전기 히터를 가져와 저장고에 배치했지만 넓은 공간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알베르토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알베르토가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설명했어요. 보일러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알베르토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 저장고에 있는 와인은 모두 우리의 프리미엄 라인이다. 5년간 숙성시킨 것들이지. 이것들이 망가지면 우리 와이너리는 끝장이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임시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와인들을 다른 저장고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저장고들도 이미 꽉 차 있어요. 게다가 와인을 갑자기 옮기면 진동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응급조치로 임시 온돌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알베르토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얇은 금속판을 깔면 간이 온돌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장고 전체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장 중요한 와인이 있는 구역만이라도요. 그게 가능하겠어? 알베르토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알베르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방식대로 해보자.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창고에서 비닐 호스와 금속판을 찾아왔고 근처 마을에서 고출력 온수 보일러를 빌려왔어요. 직원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와인이 보관된 구역 바닥에 호스를 깔고 그 위에 금속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호스로 순환시켰죠. 작업을 마치고 온도계를 확인했을 때 그 구역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도, 9도, 11도, 마침내 13도에 도달했어요. 임시 방편이었지만 최소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와인병들이 얼어버린 거예요. 와인이 얼면 병이 깨지거나 코르크가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동 후에는 맛이 완전히 변질되죠. 알베르토는 저장고 한가운데 서서 깨진 와인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어요. 200년. 우리 가문이 200년 동안 와인을 만들어 왔는데 내 대에서 이런 참사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줄리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와인들도 있잖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리카르디 씨, 지금이야말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범 테스트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와이너리 전체가 위험해요. 알베르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말이 맞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하지만 질문이 있다. 이 온돌 시스템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밀라노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예정대로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알베르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밀라노에 가자.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다음 날 우리는 밀라노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와이너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긴장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한국의 온돌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와이너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밀라노 한국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알베르토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참사로 인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했죠. 줄리아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와이너리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었겠죠. 문화원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담당자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선생님 오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온돌 체험관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장인어른과 줄리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실제 온돌 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옥의 아름다운 목구조와 기와 지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에서 보기 힘든 동양의 건축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가옥인가?
알베르토가 물었습니다. 네, 한옥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건축이죠. 담당자가 우리를 온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방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베르토는 의아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온돌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그 열이 구들장 아래로 지나가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현대식으로 개량되어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알베르토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발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이건 정말 따뜻하군.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방기가 안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온돌의 특징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열원이 보이지 않고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집니다.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워서 열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줄리아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안락해요. 이탈리아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담당자가 우리를 방 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온돌이 있었기에 가능한 생활 방식이었죠. 방 한쪽에는 낮은 좌식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변에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변에 앉았어요. 알베르토는 잠시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군. 이런 방식이라면 와인 저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열이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한번 데워지면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합니다. 담당자가 차를 가져왔고 우리는 따뜻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베르토는 점점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체험 후 알베르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내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군. 평소에는 추울 때 더 심해지는데 온돌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제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온돌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관절통이나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체험을 마치고 나올 때 알베르토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와이너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알베르토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와인 저장고에 설치하면 정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하면 저장고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온도 편차도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알베르토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줄리아와 저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장인어른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렸던 건 와이너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알베르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상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온돌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지 않나? 우리 와이너리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야. 시대에 맞게 발전해왔지.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인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상호 존중의 순간이었습니다. 와이너리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줄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첫 번째 큰 장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토스카나의 포도원 언덕이 저녁 노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온돌 공사와 함께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와이너리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알베르토가 전 직원을 모아 온돌 시스템 설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을 도입해 우리 저장고의 온도 관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워 공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저장고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사 첫날 저장고 바닥을 일부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윤 씨, 이것 좀 보세요. 건설업체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110년 동안 쌓인 곰팡이와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심각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초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해요.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알베르토에게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약 3만 유로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하 구조물의 일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를 불러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건물 기초의 30%가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향후 5년 내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베르토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군. 우리 와이너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문화재 보수 전문가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수백 년 된 목조 건물도 보존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체 보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가 조언했어요.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만 현대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계획을 알베르토에게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 와이너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체 보수라는 방식으로 수백 년 된 건물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리카르디 와이너리도 구할 수 있어요. 알베르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겠나? 네, 가능합니다.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구조만 강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기회에 온돌 시스템까지 설치하면 와이너리는 더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할 겁니다. 알베르토는 창밖의 포도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카르디 가문의 땅에서 200년간 포도가 자라왔고 그들의 열정이 와인으로 빚어졌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총 15만 유로 정도 예상됩니다. 큰 금액이지만 와이너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세요. 알베르토는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 내 방식대로 진행하자. 하지만 전통적인 외관은 절대 훼손되어선 안 된다. 약속드립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전통 습기 차단 기술이었어요. 특수 처리된 석회와 황토, 숯을 혼합한 재료로 바닥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한국 목조 건축물을 습기로부터 보호해온 방법이었죠. 이 재료는 습기를 흡수하고 자연적으로 조절합니다. 제가 알베르토에게 설명했어요. 화학 물질이 아닌 자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인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알베르토는 점점 더 공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종종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2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담긴 석조 건물이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공사가 완료된 후 테스트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며 시스템을 미세 조정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저장고는 24시간 내내 정확히 13.5도를 유지했고 습도도 이상적인 75%에서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야. 마르코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2-3도씩 온도가 변했는데 이제는 0.5도 이상 변하지 않아.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와인을 저장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중하게 와인병을 운반했고 새로운 환경에 와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알베르토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윤, 에너지 요금 청구서가 왔네. 자네 믿지 못할 거야. 그가 건넨 종이를 확인해보니 지난달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48% 감소했습니다. 난방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온돌의 효율성이 증명됐군요. 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야. 알베르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들이 훨씬 편안하게 일하고 있어. 체감 온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더군. 특히 바닥에서 작업할 때 차이가 크대. 3개월 후 와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테이스팅 행사를 개최했어요. 이전 빈티지와 새로운 환경에서 보관된 와인을 비교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같은 와인인데 풍미가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타닌의 변화가 인상적이네요. 산도와 당도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우아한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알베르토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카르디 와인의 진정한 모습이요. 우리
포도밭의 테루아를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날 저녁 와이너리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알베르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와이너리가 이제 새로운 혁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지혜를 나누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지훈, 자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었으니까요. 이 성공은 곧 와이너리 밖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와인 잡지에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놀라운 변신, 한국 기술이 이탈리아 와인을 살리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를 본 손님들이 와이너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맛보고 온돌이 적용된 저장고를 견학하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와인이 정말 특별해요. 이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참 독특해요. 이런 방식의 난방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그해 겨울 이탈리아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온돌 시스템 덕분에 저장고의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았습니다. 주변 와이너리들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는 안정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와인 업계에 빠르게 퍼졌고 다른 와이너리 소유주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자 우리는 올해의 첫 수확을 준비했습니다. 포도밭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와이너리는 활기를 띠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자네가 우리 와이너리에 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 내가 처음에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군. 아닙니다, 장인어른. 당신의 고집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도 이제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성공 소식은 곧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칸터와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유명 와인 잡지에 우리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와이너리의 한국의 온돌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프랑스 보르도에서 온 와이너리 오너가 방문했어요. 그는 300년 역사의 샤토 소유주로 우리와 비슷한 온도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성공 사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우리 샤토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알베르토는 그를 직접 저장고로 안내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와인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졌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프랑스인은 바닥을 만져보며 놀라워했어요. 따뜻하네요. 그런데 어디에도 난방장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온돌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열원이 보이지 않고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지죠. 와인 숙성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샤토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곧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가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리카르디를 찾아왔어요. 모두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와이너리에 도입하길 원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제 한국 온돌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와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철학이요. 저는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동서융합 이스트 마이너스 웨스트 퓨전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유럽의 역사적 건물들에 한국의 전통 기술을 적용하는 전문 기업이었어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프랑스 보르도의 샤토였습니다. 현지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300년 된 와인 저장고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리카르디에서의 경험을 살려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샤토 소유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장고의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와인 숙성의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역사적인 건물 소유주들이 우리의 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와이너리뿐만 아니라 고성, 박물관,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곳은 로마의 한 고대 유적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 된 유물을 보존하는데 온습도 관리가 중요했어요. 우리의 온돌 시스템은 그들에게 완벽한 환경 친화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전통 기술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건축가, 역사 보존 전문가, 와인 메이커들이 참석했어요. 알베르토는 키노트 스피커로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 이국적인 기술을 거부했소. 200년 전통을 고수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세미나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국영 방송에서는 동양의 지혜가 서양의 전통을 살리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탈리아 와이너리를 구한 한국의 온돌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한국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로 소개했어요. 안젤라 할머니는 이 모든 성공에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 훌륭한 지혜는 국경을 초월한다고. 우리 가문이 다시 한번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구나. 어느 날 유럽 역사적 건축물 보존협회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그들은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사례를 유럽 전역의 역사적 건물 보존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당신들의 접근 방식은 역사 보존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다른 건물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알베르토는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으므. 그해 가을 우리는 특별한 와인을 출시했습니다. 퓨전이라는 이름의 이 와인은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후 첫 번째로 완성된 빈티지였어요. 와인 평론가들은 이 와인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걸작, 깊이와 균형이 완벽하다. 200년 전통의 새로운 혁신이 더해진 결과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 퓨전은 출시 2주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이제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 1주년을 맞아 리카르디 와이너리에서는 특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와이너리 설립 200주년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와인 업계 인사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와이너리 마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를 조화롭게 보여주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어요. 알베르토는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베르토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와이너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다니.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새롭게 단장된 테이스팅룸이었습니다. 이곳은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와인 시음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와인 시음은 보통 시원한 지하셀러에서 이루어져요. 소피가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따뜻한 온돌방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이탈리아와 한국 문화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테이스팅룸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와인 평론가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와인을 음미하는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와인의 향과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프랑스에서 온 와인 평론가가 말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와인의 숨겨진 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행사 중반, 알베르토는 무대 위로 올라가 공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200주년과 온돌 시스템 도입 1주년을 함께 축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우리 와이너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년 전통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때 한국에서 온 제4위 윤지훈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저를 무대로 초대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고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리카르디 와이너리가 다시 살아났소. 우리 가족과 직원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순간이 제 경력의 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200년 전통에 대한 사랑과 함께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분이니까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젤라 할머니는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할머니의 지지가 없었다면 알베르토를 설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젤라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난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 가문이 다시 한번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어서 기쁘구나. 행사의 특별한 순간은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새로운 전시관 개관이었어요. 이 전시관에는 와이너리의 200년 역사와 함께 한국 온돌의 역사와 원리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시관을 통해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줄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시관의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이 공간에는 우리의 온돌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교류가 아닙니다. 알베르토가 손님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이자 상호 존중의 결과입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손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 와인 아카데미의 대표였어요. 리카르디 씨, 윤 선생님, 두 분의 협력은 와인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주제로 유럽 순회 강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와 알베르토는 유럽 전역을 다니며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와인 협회로부터 올해의 혁신 와이너리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와인 품질을 향상시킨 와이너리에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상은 이탈리아와 한국 양국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알베르토가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임을. 이제 리카르디 와이너리는 단순한 와인 생산지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와이너리의 마지막 투어를 마치고 저는 석양이 물드는 포도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의 빛은 포도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알베르토가 제 옆에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자네는 이제 진정한 리카르디 가문의 일원이야.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단지 한국인 사위였지만 이제는 가문이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알겠어요. 과거의 전통뿐만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요. 그녀의 배는 이제 살짝 볼록해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피를 함께 물려받아 두 문화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우리는 함께 와이너리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서 직원들이 내일의 수확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카르디 와이너리의 새로운 전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란 그 자체로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며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한국의 지혜가 이탈리아의 자부심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